이 대체 휴일과 관련한 데이터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렛이 보이고요. 영화, 자전거, 후유증, 일본 날씨, 인천공항, 카지노, 집 보입니다. 뭐 의외로 집이 키워드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이학용 위원께서는 이런 빅데이터 키워드 어떤 방향으로 저는 연구하세요? 여기 딱 집 나온 거 보니까 딱 이거 제 얘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대체율 대고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그 놀토라고 생기고 경북에다가 맞아요. 몇 년, 한 2년 전부터인가 이제 모든 토요일 날 애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휴일이 늘어나면 결국 늘어나는 거는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건 저 자신도 월급쟁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해되면 이규청 기자도 결국 지나고 보면 일요일 날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TV도 큰 거 사게 되고요. 소파도 좀 좋은 거 사고 TV만 있나요?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홈시어터 같은 것도 그냥 따라오는 것들을 사고 좀 더 비싼 거 좀 돈 많이 쓰시는 분 계시는데 딱 그런 것들이 집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가 저는 딱 이해가 되네요. 확실히 최근에 집에 대한 정의가 옛날에는 그 투자처에서 이제 보금자리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뭐 여러 가지 가구 가전들의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또 휴일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꼭 무조건 좋다? 저는 거기에는 약간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휴일날 지나고 나면요. 그 연휴 특히 지나면 항상 이상하게도 중간고사 학기말 있고요. 직장 생활하신 분은 아마 제 얘기 딱 들을 거예요. 직장에 무슨 프로젝트 있잖아요. 항상 그 듀, 즉 마감일이 무슨 연휴 다음날 아침 8시. 딱 이런 게 정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무슨 사업계획자들한테 딱 그렇게 하고요. 학창 시절 때 생각나네요. 학생생활도 그렇고 저 직장생활에 아직도 그런 게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나고 사실 그런 거다 하면 혹시 주위에 보셨지만 체험학습 많이 가고요. 주말 농장 프랭카드 주위에 써붙여놨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주말 농장이요. 해보면요. 처음에 한두 번 열심히 하는데 지나고 나면 매일 풀 뽑아야죠. 물 줘야죠.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며칠만 안 가면 잡초가 많아서 옆에 주인들한테 욕먹어요. 관리자한테 전화해요. 자주 좀 오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주말 농장 갖고 주말 농장 관리한테 돈 주고 관리시켜요. 그게 바로 주말 농장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결국은 집에 있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악재도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증권사 입장에서 하루 거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손해나고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증권사 직원들은 제일 싫어요. 증권시장은 자기 월급의 몇 배를 벌어야 된다는 게 딱 목표가 있거든요. 하루 쉰다고 해서 월급을 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맞아요. 사실 그 주말이 휴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차라리 일찍 퇴근시켜주는 게 제일 낫지. 평일날 쉬지 못하고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술 먹고 힘드니까 주말에 어디 가면 정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말에 좀 잠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 좀 무서운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 공감하는 분 많을 것 같아요. 휴일이 늘어난다는 거 있죠. 전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호재가 되는 거는 미안하지만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무조건 놀고 무조건 좋은데 시험만 보고 숙제 뭐 하잖아요. 애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지는 게 학원 원장님들이 좋아해요. 왜 지나고 나면 엄마들이요. 저 자신도 다 마찬가지인데 애들 보면 놀면 뭐야. 학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은 돈 벌고 학교 선생님들은 편하고. 왜들 이렇게 교대 가고 학교 임용교사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지 저는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트렌드가 잡히네요. 놀토가 생기면서 엄마 아빠가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놀아줘야 하나, 뭐 하고 놀아야 하나 또 걱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주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말에 가족들 새끼 다 차리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특히 아이든 주부들은 주말이 쉬는 게 아니에요. 평일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학교 학원 안 가니까 애들을 집에 하루 종일 있죠. 게다가 평일날에는 다 저녁 늦게까지 밥 먹고 들어오던 남편이 이날은 꼭 챙겨줘야 돼요. 하루 세 끼를 다 챙겨야 되는데 이게 부담되니까 오히려 주말에 이렇게 결혼식 청첩장에 오면 아이 둘 이상 있는 어머니도 꼭 챙겨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가서 밥 먹고 오면은 식사도 해결되죠. 저렴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게 어디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마트를 가시는 거예요. 왜냐? 짐꾼이 남편도 있겠다. 쇼핑도 몰아서 하고 애들은 거기다 좀 풀어놓고 밥도 먹이고 모든 게 원스톱 해결되니까 그냥 주말에 마트를 선호하는 주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말에 마트 가면은 마트가 또 닫혀 있는 날이 있어요. 예전과 달리. 맞죠. 새벽에도 안 하고. 이게 왜 그랬냐면 그 격주의무제라고 해서 좀 도입을 했는데 일요일, 둘째, 넷째 일요일 날 많이들 쉬시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예 법까지 바꿨어요. 대형마트가 반발이 심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 취지는 골목상권 살리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야의 영역을 못 하는데 어느 시장이 심야에 엽니까? 결국 편의점 좋은 일 되죠. 그리고 주말에 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말에 그냥 그러면 차라리 멀리
귀양 뭐 마트도 문 닫았으니까 차라리 멀리 뭐 아울렛이나 아울렛. 갈까? 네. 이래서 아울렛으로 몰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 보네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애들을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보면 이제 청담 러닝 같은 데 학원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영어 교육하는데 사실 거기에 저도 뭐 돈 엄청 갖다 바쳤거든요. 네. 애들 둘이나 있어갖고. 근데 그러니까 애들을 학원 보내고 와이프는 주부든 남편 데리고 어딜 가냐면 네. 말씀하시는 대로 동네 가려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네. 또 멀리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는 거예요. 혹시 파주 이런 데 여주도 있었지만 파주 요즘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아울렛 때문에 롯데랑 신세계랑 붙어갖고 이런데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저 추석 때 뉴스를 보는데 TV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주말보다 그 추석 연휴 때 30%나 매출이 늘었고요. 정말 깜짝 놀란 거 파주 이런 쪽에 주차 공간만도 3,000대를 해놨다는데 뺑뺑 돌아다가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그만큼 차들이 몰린 것이 지금 최근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니 주말에 그 남자분들이 골프장 갔다 오시다가 살짝 한번 들러볼까 하다가 주차장에 차 공간이 없어서 왔다는 분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그 교회형 아울렛이 요즘 대세인데 신세계 사이먼, 예전에 신세계 첼시에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신세계 사이먼하고 롯데쇼핑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파주에서 아마 보신 게 그거 같은데 신세계가 최대 규모 매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일단 신세계가 파주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데 조만간 부산에서도 한판 붙을 것 같아요. 아, 부산에서도요? 네, 부산에서 지금 신세계가 아울렛을 전놨는데 이걸 개장을 했는데 지금 롯데가 2015년에 개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차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아울렛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요새 너무 잘 해놨다. 약간 외국같이 되게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놓고요. 분수대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주부들은 여기 가도 아이 옷 남편 옷만 사게 된다. 이건 대본 얘기고요. 저는 안 그러는데. 네, 뭐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마 네. 그게 아이들 옷만 사고 나는 내가 아끼느라고 못 산다 이게 아니고요. 네, 네. 백화점이나 난 면세점에 사시고 좋은 거 사고 남편은 남편님 본인은 거는 네. 그냥 좀 철 지난 거 맞아요. 이런 거 좀 사시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신발 너무 자주 떨어진다고 와이프가 제 거는 할인 행사 아니면 안 사줘요. 그리고 아울렛에서 사시고 네. 본인 거는 항상 면세점 사시는데 몰래 가서. 예, 워낙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백화점에서 요즘엔 바로바로 아울렛으로 가서 아울렛 물건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여성분들도 많이 거기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뭐 슬픈 남편들의 애와는 집에 가서 말씀하시고요. 자, 저도 주말에 그 교회 아울렛 갔다가 참 사람들이 참 많은 거에 놀랐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인기들이 있나요? 근데 외국에도 분명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아울렛 문화가 외국에서 먼저 있었던 건데 사실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 뭐 유럽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특히 주가 50개잖아요. 50개 주마다 세금 체계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서부에 캘리포니아가 있죠. 조금 위에 오레곤이 있고 그 위에 워싱턴주. 뭐 지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문제는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세가 우리에서 세일즈 텍스가 거의 8.5%에서 9%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낀 오레곤주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딱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도 자주 가지만은 쇼핑하러 가지만 특히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요. 그 추수감사 얼마 위에 나올 텐데 추수감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에 있는 뭐 박싱데이 이럴 때 보면 7, 8시간도 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단체 버스까지 가요. 쇼핑하러. 그 완전 그런 것이 대표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외국도 그런 게 있고요. 쇼핑을 하러 국경까지 넘는다. 네. 뭐 되게 신기한 사실 얘기네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그 뭐 알뜰 주유소다 뭐다 해서 값싼 주유소 찾는 게 열풍인데 그거 좀 검색해서 일부러 값싼 주유소 주유하겠다고 멀리 가세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 네. 더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근데 그거는 딱 그렇게- 절규 지금 사진이요. 저거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고요. 정말 이게 그 아까 유창 기자가 다는 모르는 것이 항상 주 경계 넘어가면은요 나라 국경 넘어가면 항상 주유소가 있기 마련이에요. 딱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 넘어가는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기름만 넣고 오는데 바로 10% 차이 나고 아이패드 5개 사고 막 이러면 1,000불짜리 이런 것들이 보면 5개만 사면 500불 나는 거니까 기름값, 여행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보면 아이패드는 몇 개 한도까지 하나밖에 못 산다. 2개밖에 못 산다. 그런 거 이유가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부가세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부가세 10%인데 서울에서는 부가세 10% 있고 인천은 만약에 부가세 없다 그러면 그 서울 경계 사시는 분은 살짝 넘어가서 사오고 이럴 수 있겠네요. 외국도 사재기가 있구나. 네, 오늘 알았네요. 주별로 세금 차이가 아무튼 큰가 봐요. 이규찬 기자께서는 휴일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그 대체휴일제가 그 주 5일 근무 이후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가 산업 좀 키워보겠다는 그 좀 취지죠. 네, 뭐 산업 근본적인. 장려 차원이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이게 놀아본 사람들이 놀지 잘 몰라요. 갑자기 휴일이 생겼는데 뭐 하지? 벙 쳐 있어요. 그러면 낮잠 자다가 나오시면 어디 가느냐?
동네 영화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관객이 최근 2년 동안 1억 명이 계속 넓고 있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거의 50일 가까이 더 빠르게 1억 명 돌파했어요. 3분기만 따져보니까 4,300만 네. 명이 극장에 바글바글 몰렸는데 이게 설국열차다 뭐다 해서 대작 영화 나온 효과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한번 제가 200만 이상 들은 영화들을 한번 리스트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추석에 한 1,400만 명이 몰렸는데 추석만이 아니에요. 5, 6월 아무 휴일 없었던 요때도 한 2,500만 명 몰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5일째 되면서 주말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꾸준히 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대체율조에 바로 직접 조휴해 보는 게 영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인구 증가. 일단 영화 보기가 가장 만만하죠. 그래서 그렇죠. CJ, CGV의 주가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볼 수 있죠. 근데 뭐 즐기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캠핑 짚어드린 것처럼 아웃도어 즐기신 분은 이제 캠핑도 다니실 거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실 텐데 저나 와이프처럼 이렇게 아웃도어 안 좋아하시는 도심에 있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호텔 패키지가 그래서 최근에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냥 호텔에 푹 쉬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근데 또 여기 말고 또 즐기는 게 해외에는 뭐가 있냐면 카지노가 있어요. 사실 도박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 레저거든요. 쇼도 즐기고 뭐 도박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이런 종합 레저 타운으로 카지노가 그래서 항상 해외에서는 바글바글한 거죠. 근데 그 말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강원랜드는 사실 가족들이 가서 즐기기엔 사실 볼 것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 거기는 사실은 뭐 그냥 도박장이죠. 그 도박하고 싶으신 아저씨가 뭐 부인하고 애들 끌고 가서는 거기다 수영장이나 뭐 스키장에 보내놓고 본인은 그냥 도박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라스베가스랑 하면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여기가 너무 후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없는데 좀 아쉽긴 하죠. 그런 부분이. 네. 그 도박성 강한 민족이 드물다. 뭐 도박하면은 한국 아닌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부터 하투부터 해서 이게 도박성이 네. 강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호주의 네. 카지노 아, 업체가 정말. 네네. 베팅 성향이라는 걸 분석했어요. 뭐냐면 베팅액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100원 걸어서 100원 따는 걸 거느냐, 100원 걸면 10,000원을 따는 이런 걸 거느냐. 확률은 떨어지지만 이런 걸 분석해왔더니 베트남 사람하고 중국 사람 다음으로 한국인이 베팅 성향이 강해요. 도박성이 아주 강한 네. 민족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이 왜 1위일 것 같았어요. 근데 베트남도 강하구나. 중국 사람들이 더 셉니다. 마카오가 그래서 호황인 그 건데. 베트남 중국 영화 보면 그래서 그런 게 그 도박하고 갬블링하는 장면이 예전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좀 분위기도 비슷한 게 성공이 좀 힘드니까 샐러리맨들이 로또를 많이 구입하시는 어떤 이런 현상하고도 좀 연결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냥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을 노리고 정말 잘 되면 뚝심 있는 승부사로 하지만 성공의 신화가 무너지는 펜텍이라든가 웅진, STX 보면 맞습니다. 고집이 너무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너무 심한 도박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 아마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자수성 강하신 분들이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운용업계 미래에셋도 원래 아주 전통의 강자지 않습니까? 셀러리맨 신화로 유명하신 박현주 회장이 처음에 1등 할 때는 굉장히 이걸 몰빵을 해서 네. 승부수 던져서 1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 너무 올인하고 몰빵하시고 승부를 던지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실패하면서 1위 자리를 삼성에 넘겨준 뭐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카지노 잠깐 다시 얘기하면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완전 족박인데 연예인 중에서도 손지창 오연수 씨의 어머니, 손지창의 장모께서 뭐 몇 억을 네. 대박을 얻으셨다는 그냥 그런 거기 슬롯머신 있어요. 한번 땡겨갖고 벌었으니까 그게 뭐 최고죠, 최고. 최고 대박이죠. 최고죠. 근데 반면에 황기순 씨는 네. 거의 패가망신을 한 또 네. 소식이 아직도 복귀 못하고 있는 신정환 씨도 있고요. 네, 뭐 낭패를 본 연예인들이 있죠. 근데 카지노의 문화를 즐긴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인식인데 어떻게 휴일이나 휴가를 즐기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도 카지노를 좀 좋아하는데 그건 좀 사실 라스베가스 이런 쇼를 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 그 슈스케 이런데 나온 애들이 우승자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친구는 저는 카지노 지어놓고 거기서 좀 무대에 좀 쓰게 좀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아기가 어려서 좀 다 망설여져요. 그래서 뭐 잠깐 뭐 여가 간단히만 즐기는 편이에요. 사실 이런 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해외여행 항상 가거든요. 근데 이 애도 좀 엄마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 항상 좀 애 핑계대고 못 가신다는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두 분들이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하나투에서 플라잉 베베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영상 프로그램인데 플라잉 완전히 베베요? 완전히 판매가 완판되고 맨날 이래요. 아니, 뭐냐면 무슨 서비스인데요? 24개월 안 된 애기들은요. 네. 거의 그 항문열가 안 내요. 10%밖에 안 내니까 엄마들 가는 사이트 보시면 제 말씀 들어가면 검색하면 딱 나와요. 22개월, 23개월 되면 그때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보면 애를 데리고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
얼마 전까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할 수 없이 친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뭐 효도 관광한다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 애 보러 가시는 네. 건데 그래서 요즘 아예 떳떳하게 애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 내니가 있어요. 내니가 영어로 유모인데 그 베이비시팅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을 갖다 놓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쉽게 놀러 가는 거죠. 데리고. 아, 현지 좋은 도착하자마자 정보네요. 그냥 유모한테 딱 애 맡겨놓고 난 놀다. 너무 좋은데. 딱 그거죠. 이 내니 서비스가 정말 해외여행 수요 폭발시킬 것 같은 게 정말 24개월 미만 영화가 이제 항공료 한 10%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24개월 딱 넘어가면 75%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가 거의 공짜니까 공짜인 김에 해외여행 가자. 이래서 한 22개월, 23개월 된 애를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게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대한항공에 실제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상반기에 동남아 승객이 한 200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2만 명이나 됐대요. 1%인데 1%면 어떻게 되냐면 항공기 정원이 한 270명에서 330명인데 매 비행기마다 2명에서 3명은 꼭 애를 데리고 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저 거예요. 지금 사진이요. 네. 그 비행기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좋은 자리 그 말고 일반석 중에서 앞자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앞에가 여유가 있죠. 근데 그 앞자리에 애기 침대를 이렇게 서비스로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코노미상 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애 데리고 가면요 오히려 널널한 자리 주고 애는 제가 앉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딱 거치대를 놓고 애가 울면 제가 보지 않아요. 스튜어디스가 와서 애 또 봐줘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고 있고 애 데리고 가시는 분이 일반 승객보다 더 편하세요 오히려. 엄마는 자고 있고. 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근데 그 내니 이런 제도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마다 약간 따로 다르거든요. 미국도 12살 이하 되면 무조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시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네. 사회적 문화가 아닌가 싶네요. 예, 교회형 오늘 아울렛 인기부터 베이비시터를 제공하는 해외여행 상품까지 오늘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휴일을 즐기는 현대인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진 만큼 대체 휴일에 대한 질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빅머니에서 휴일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이 두 분은 어떠한 딱 한 종목을 꼽았을까요? 잠시 후 만나봅니다.